지난해 당진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일부가 훼손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건물 수리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떠안게 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짚어봤습니다. 합덕역에서 홍성역으로 향하던 ITX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40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레일은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당진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방송이 단독 취재해 피해 원인과 세입자의 어려움 등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세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당진 지역에 다가구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또 있습니다. 임대인이 없어지면서 건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주체가 사라진 겁니다. 해당 건물에는 5개의 소화전과 옥내 소화전 등 다양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긴급하게 불을 끄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이러한 소방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한데 오프라인으로 5일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전문 자격증인 겁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련직 종사자나 건물주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행히 해당 건물 피의자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있어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다음 달이면 다시 관리자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잠깐 회사의 안전관리자 등록을 해제한 후에 지금 안전관리자로 등록을 해주신 거라 잠시나마 해주시는 거라 3개월밖에 안 해주신다고 못 해주신다고 하셔서 다른 세입자가 자격증을 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사설 소방업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세입자 중 한 명이 이틀 동안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진에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진 근처도 없고 천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들도 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거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들의 안전입니다. 지난해 소방시설 점검 결과 소방펌프와 경보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시 소방 펌프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화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 많기는 하죠. 해당 시설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50만 원. 하지만 세입자들은 쉽게 시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 건물을 떠나 사는 피해자가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해당 건물은 경매 대기 중인데 낙찰자가 나타나더라도 수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수리비 또한 한 200만 원, 300만 원 돈 나온다고 듣긴 했는데 그것도 각 세입자들끼리 낸다고 해도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당진 지역 전세 사기 피해. 해가 바뀌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피해자들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이들이 겪는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소방시설을 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떠안게 되는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통상 집주인에게 건물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또는 구속 등으로 집주인이 관리할 수 없게 되면 건물 관리 책임은 세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소방시설 점검을 세입자가 맡아야 하는 겁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꼭 배치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안 했을 경우는 미선임입니다. 미선임. 그 관계인이라고 하면 점유자도 해당이 되거든요. 관계인, 즉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세대당 200만 원입니다. 소방서에서 뭐 각 세대당 300만 원씩이나 벌금을 문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관련 법령으로 추가적인 벌금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소방시설 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지난해 소방점검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모두 8개, 수리 비용으로 약 250만 원이 드는데 모두 세입자들이 나눠내야 합니다. 만약 한 달 넘게 소방시설을 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당장 수리 비용이 부담된 세입자들이 관할 소방서에 수리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소유주 변동 등 요건을 충족해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무한정 연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방시설 불량에 대한 부분은 그게 무한정 연기해 줄 수는 없고, 그게 왜냐면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인명피해나 그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 수리 비용의 과태료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합덕역에서 홍성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쯤 ITX 마음 홍성발 순환열차가 당진 합덕역에서 정차 중 차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40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은 버스로 승객을 홍성역까지 이동시켰고 다른 열차들은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레일은 고장 원인은 기지로 입고한 뒤 조사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태안군 인구 6만 명선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 긴장감은 당분간 높아질 전망인데요. 군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25년 1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남자 3만 369명, 여자 2만 9,633명을 합해 총 6만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6만 133명 대비 131명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태안화력발전소 1에서 6호기가 오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추가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군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약 11조 90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세수 감소는 물론 3,000명 이상이 지역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세로 군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화력발전 대체발전소 건설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브리핑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이지한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가 지난 뒤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두통,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일부 환자는 무증상이지만 전파도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및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는 음식점,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고요. 덜 익힌 굴이나 조개류,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공장소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굴이나 조개류는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하시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은 끓여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소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표현, 예를 들어서 문고리나 변기, 식탁은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은 즉시 소독 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출근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구토물이나 배설물 처리는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후 수행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걸려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재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충남도가 국내 21개 기업으로부터 5,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충남도는 10일 도청에서 홍성과 청양 등 9개 시군 21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28년까지 9개 시군 산업단지 등 38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생산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1,400여 명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 8기 이후 국내외 기업 230곳으로부터 33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5월까지 실뱀 작업 불법 어업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충남도는 최근 실뱀 작업 불법 포획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어구 사용 여부와 무허가 조업, 불법 유통 행위 등입니다. 충남도는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양군 고령자 복지주택이 치매 안심 아파트로 선정됐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치매 안심 아파트로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치매 예방 교육과 무료 검진, 입주민 인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치매 환자를 연계해 인지활동과 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치매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먼저 해미읍성 일원에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신밟기와 부럼 나눠주기, 풍물 공연 등이 열립니다. 이와 함께 국궁체험과 연만들기, 전통주막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에서는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천체 관측과 달 사진 촬영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윷놀이 체험과 LED 쥐불놀이 만들기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당진시가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섭니다. 당진시는 당진 지역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남인강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600여 명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수강생은 10,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국어와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을 1년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022년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 이용 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학생 1,300여 명의 수강료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